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정환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잠재 전이 분석, Latent Transition Analysi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잠재 계층 분석 영상을 보시면 오늘 강의할 내용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은 잠재 계층 분석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서론, LTA 모형 구성, 마지막으로 예제와 요약 이렇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재 전이 분석, Latent Transition Analysis, 약자로는 LTA라고 하는데요. 이 잠재 전이 분석은 잠재 계층 분석의 확장 모형으로 종단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LCA와 마찬가지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행태 연구를 시행할 때 많이 사용되며 특히 단계 발전 모형을 구축할 때 많이 사용되는 통계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약물 사용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청소년의 약물 사용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척도로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약물 사용에 관련한 다수의 설문 문항들을 청소년에게 물어보게 될 텐데요. 이러한 문항 반응에 따라 청소년들을 소수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작업이 연구자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LC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문항을 여러 시점에 걸쳐 동일 청소년들에게 물어보았다면 그룹의 분류가 시점별로 어떻게 변하는지가 연구자들의 관심이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LTA 모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LTA는 각 시점에서 분류하고자 하는 그룹이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잠재 변수, 즉 여기서는 잠재 계층, Latent Class라고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는 LCA와 동일하지만 특정 시점에서 특정 그룹에 분류된 개체가 다음 시점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LTA 모형은 각 시점에서 측정된 관측 변수의 연관성을 통해 관측 개체들을 잠재 변수의 특정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의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LTA는 각 시점에서 분류하고자 하는 그룹이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잠재 변수라는 점에서 LCA와 동일하지만 특정 시점에서 특정 그룹에 분류된 개체가 다음 시점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LTA 모형에서는 시점에 따라 개체의 그룹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잠재 계층, 즉 Latent Class가 아닌 잠재 지위, Latent Status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LTA 특징은 두 시점의 잠재 계층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변화는 전이 확률, Transition Probability라는 수치로 요약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TA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 변수 모형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LCA 영상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려서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LTA는 LCA 자료가 반복적으로 측정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모형인데요. 각 시점에서의 LTA 측정 모형은 LCA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각 시점의 잠재 계층은 직접적 관측이 불가능한 잠재 변수이므로 해당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여러 변수의 관계를 통해 잠재 계층 변수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TA는 각 시점의 관측 변수 간의 공별량을 잠재 계층 변수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잠재 변수 모형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LCA와 차이점은 관측 개체의 잠재 계층 간 시간별 이동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잠재 계층 간 이동은 주로 전이 확률을 통해 요약되고 이는 주로 1차 마코프 체인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 시점의 특정 잠재 계층 범주에 속할 확률은 직전 시점 잠재 계층 분포에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LTA 사용 예를 보여드려 모형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의 LTA 분석은 미국 NLSY 97 자료에서 1997년에 12세인 74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NLSY 97 자료는 미국 청소년의 전반적인 행태 연구를 위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이용한 연구로서 미 전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입니다. 본 예제의 경우 청소년 약물 사용에 관한 항목을 4개년, 1997년부터 2005년까지에 걸쳐 측정하여 10대 청소년의 약물 사용 행태가 어떻게 변화한지를 연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의 약물 사용 행태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은 아래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12개월간 음주 횟수, 두 번째는 지난 12개월간 흡연 여부, 세 번째는 과거 12개월간 마리화나 흡연 여부가 되겠습니다. LTA 분석 결과 표와 같이 6개의 잠재 계층이 도출되었고 항목 반응 확률에 따라 계층별로 표와 같이 네이밍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번 잠재 계층인 노유수의 항목 반응 확률은 0.00, 0.05, 0.01, 0.00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이 계층에 속한 그 청소년들은 해당 항목에 있어서 음주인 경우 5번 이상 혹은 1번에서 4번이 거의 없는 경우이고요. 담배나 마리화나의 흡연 역시 거의 하지 않는 그런 개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잠재 계층인 노유수 그룹은 약물 사용을 하지 않는 집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6번 잠재 계층인 알코올, 시가렛, 마리화나의 항목 반응 확률은 0.63, 0.632, 0.93, 1.00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확률 값으로 보아서 6번 잠재 계층인 알코올, 시가렛, 마리화나 그룹은 술, 담배, 마리화나 모두를 사용하는 집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 반응 확률은 ACA 결과와 동일하며 LTA의 측정 모형으로서 ACA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이 확률 행렬입니다. 이 표는 3차년도에서 4차년도로 이동하는 확률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차년도에 1번 계층에 있는 개체가 같은 1번 계층에 머물 확률은 0.45이고 2번 계층으로 이동할 확률은 0.38임을 알 수 있습니다. 3차년도에 5번 계층 알코올 시가렛과 6번 계층 알코올 시가렛 마리화나에 있는 개체는 4차년도에도 똑같은 계층에 머물 확률이 각각 0.81, 0.71을 보이고 있어 다른 계층에 있는 개체에 비해 4차년도에도 똑같은 계층에 머물 확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그룹은 시간이 지나도 다른 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4개년에 걸쳐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1차년도에서 2차년도, 2차년도에서 3차년도, 3차년도에서 4차년도 등 총 3개의 전이 확률을 추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LTA 통계적 모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TA는 각 시점에서 ACA를 측정 모형으로 하는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시점 T에서 범주형 관측 변수를 YT라고 하고 이러한 관측 변수가 M개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시점 T에서 M개의 관측 변수의 연관성을 잠재 계층 변수인 LT로 설명하고자 하며 LT는 C개의 범주를 갖는 잠재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살펴보시면 각 시점별로 M개의 관측 변수의 연관성이 잠재 변수인 LT를 통해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잠재 변수인 LT가 주어진다면 관측 변수인 YT들의 연관성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L1부터 LT까지의 연관성은 전이 확률로 표현되며 이때 1차 마르코프 모형의 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LTA 측정 모형은 ACA 모형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가정, 즉 조건부 독립의 가정과 다항 분포의 가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점 T에서의 각 관측 변수 Y1T부터 YMT는 다항 분포의 확률 변수이나 독립이 아니며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관측 변수들과 연관된 잠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LTA에서는 각 시점에서 이러한 연관성을 잠재 계층 변수인 LT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는 곧 잠재 계층 변수가 주어지면 M개의 관측 변수는 서로 독립이라는 조건부 독립의 가정과 각 관측 변수 YMT는 다항 분포를 따른다는 다항 분포의 가정이 필요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재 계층의 시간에 따른 이동은 전이 확률로 표현되며 이때 현 시점 T에서 특정 잠재 계층에 속할 확률은 직전 시점 T-1의 잠재 계층의 분포에만 의존한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LTA에서 모든 시점에서의 잠재 계층 변수 L1부터 LT까지의 연관성은 1차 마코프 체인의 가정을 통해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LTA의 세 가지 가정, 즉 조건부 독립, 다항 분포, 1차 마코프 체인의 가정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LTA 모형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우선 m개의 관측 변수가 두 시점에 걸쳐 측정된 간단한 형태의 LTA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개체가 두 시점에 걸쳐 잠재 계층 L1과 L2에 속하고 관측 변수에 대해 Y1과 Y2의 반응을 보일 확률은 식1과 같습니다. 식1의 확률식은 ACA 그것과 유사하나 L1과 L2의 결합 확률 함수가 이 식에서 보시면 첫 번째 잠재 계층 변수가 L1에 속했을 때 두 번째 잠재 계층 변수가 L2에 속할 확률, 이 두 개의 곱으로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는 첫 번째 잠재 변수가 L1에 속했을 때 두 번째 잠재 변수가 L2에 속할 이 확률이 전이 확률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식 1번을 살펴보면 LTA 모형에서는 세 가지 모수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우 파라미터입니다. 로우 파라미터는 L번째 잠재 계층에 속한 개체가 M번째 관측 변수에 대해 K번째 범주의 반응을 보일 확률을 나타냅니다. 항목 반응 확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Item Response Probability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델타 파라미터인데요. 이 델타 파라미터는 첫 번째 시점에서 L번째 잠재 계층의 출현율을 나타내고 이는 클래스 프레벌런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타우 파라미터입니다. 타우 파라미터는 첫 번째 시점에서 L1번째 잠재 계층에 속한 개체가 두 번째 시점에서 L2번째 잠재 계층에 속할 확률을 나타내고 이를 전이 확률이라고 정의를 하고 영어로는 Transition Probability라고 칭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세 가지의 LTA 모수를 통해서는 첫 시점을 제외한 각 시점별 잠재 계층의 출현율은 직접 추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t가 2인 경우 아래의 식과 같이 두 번째 시점의 잠재 계층의 출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모수의 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각 시점별 잠재 계층의 출현율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식 1에서의 잠재 계층 변수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실제 관측할 수 있는 우도 함수는 식 2와 같이 정의될 수 있는데요. 식 2는 잠재 계층의 멤버십에 관계없이 두 시점에 걸쳐 측정된 m개의 관측 변수에 대한 특정 응답 패턴 y1, y2의 반응을 보일 확률이며 이것이 LTA 모형의 우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우도 추정법을 사용하여 모수의 추정치를 얻기 위해서는 식 2를 최대화하는 모수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점이 2개 이상인 경우로 1번화한다면 LTA 우도 함수는 아래의 식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의 우도 함수를 통해 각 시점 t에서 잠재 계층 LT가 L로 주어진 경우 Y1부터 YMT까지는 독립이며 이는 조건부 독립의 가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각 관측 변수 YMT는 다항 분포를 따른다는 분포에 대한 가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시점에서의 잠재 계층 변수 L1부터 LT까지의 연관성은 1차 마코프 체인의 가정을 통해 설명한다는 것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상 LTA 모형의 모수 추정법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LTA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EM 또는 뉴튼-랩슨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최대 우도 추정법입니다.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서는 ML법을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ML뿐만 아니라 LTA 모형의 모수에 대한 추론은 베이지안 추정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예제를 통해 LTA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LTA 모형의 특징에 대해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미국 에델스 연구의 자료로서 첫 시점에서 10학년, 즉 고등학교 1학년이죠. 또는 1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2061명을 대상으로 우울감을 조사한 연구입니다.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9개의 문항을 사용하였고 모든 항목에 가능한 답변은 예, 아니오로서 2개의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에서는 각 항목에서 예라고 응답한 비율과 각 시점별 관측 개체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체수를 살펴보시면 시점 1에서는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 즉 2061명이 응답을 하였으나 시점 2에서는 200명 이상에 대해 자료가 결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형의 선택을 위해 잠재 계층의 수가 2개인 모형부터 7개인 모형까지 순차적으로 분석하여
각 모형의 적합도 통계량을 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BIC의 기준으로 5개 계층의 LTA 모형이 선택되었으며 5개 계층의 LTA 결과가 해석상으로도 우수함을 보여 5개 계층의 LTA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TA 분석 결과 표와 같은 추정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표는 항목 반응 확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SET 그룹에 속해 있는 개체들은 첫 4개 항목에 높은 확률을 보이고 있고 SET 플러스 DISLIKE 그룹에 속해 있는 개체들은 첫 4개 항목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2개의 항목에도 높은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 반응 확률을 살펴보면 SET 클래스의 경우에는 본인의 감정이 우울함과 연관된 항목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SET 플러스 DISLIKE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신에 대한 시선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항목에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에 따라 LTA 모형으로 추출된 잠재 계층에 대해 네이밍을 표와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재 계층의 시점별 출현율과 전이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점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시점별 출현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계층은 Not Depressed 그룹으로 시점 1에서는 36%의 출현율을 보였으나 시점 2에서는 40%의 출현율을 보여 약 4%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점 1에서 SET 플러스 DISLIKE 그룹에 속한 개체 중 36%만이 시점 2에서 동일 그룹에 속해 있으며 다른 그룹으로 약 64%가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점 1에서 Not Depressed 그룹에 속한 개체 중 21%가 SET 그룹과 DISLIKE 그룹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이 확률을 살펴보면 어떤 그룹을 타겟으로 하여 우울감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지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잠재 전이 분석 LTA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시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이 간단히 LTA 모형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LTA는 LCA 확장 모형으로 종단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서 각 시점에서의 측정 모형은 LC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각 시점의 측정 모형은 여러 관측 변수의 연관성을 잠재 계층 변수로 설명하고 이를 위해 잠재 계층 변수가 주어진 경우 관측 변수가 독립이라는 조건부 독립의 가정이 필수이며 이 역시 LCA 과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LTA를 통해 특정 시점에서 특정 잠재 계층에 분류된 개체가 다음 시점에서 어떤 잠재 계층에 분류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LTA에서는 1차 마커프 체인의 가정을 이용하여 잠재 계층 간의 이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LTA는 LCA와 마찬가지로 각 시점에서 측정된 관측 변수의 연관성을 통해 잠재 변수의 특정 그룹으로 자료를 분류할 수 있는 비지도 학습 기법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사후 확률이라는 수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후 확률 역시 LTA 추정 모습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재 전이 모형, LTA에 관해 아주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LTA는 사회과학, 특히 행태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통계적 기법인데요. 특히 행태 연구의 특성상 행태의 종단 연구에서 단계 발전 과정, 스테이트 시퀀셜 프로세스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LTA는 이와 같은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구에 본 강의가 LTA 모형 적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